안녕하세요. 일간 유정식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를 재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2010년부터였습니다. 벌써 11년 전이네요.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했으면 구독자가 꽤 됐을 텐데, 조금 하다 말아서 현재는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사실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동안 지인들이 저에게 유튜브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 필요성을 잘 알면서도 그냥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아마 제가 좀 너무 게을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채널의 평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말은 빼고 매일 하나씩의 에피소드를 올려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일간유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간 유정식이라고 하는 주간지를 제가 발행을 했었거든요. 현재는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간 유정식은 주간 유정식 시즌 2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테스트 삼아서, 혹은 또 제가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더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많은 이야기를 주간 유정식을 통해 했는데, 이 일간 유정식에서는 그 매일 하나씩의 이 경영 관련 주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올리려고 하는데, 아마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잉크닷컴, 패스트 컴퍼니, 이런 여러 가지 해외 경영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올라온 기사를 제가 소개하거나, 제가 또 논문을 하루에 한 편 정도는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경영 관련 혹은 심리 관련의 논문을 소개하고, 제가 너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제가 가능한 한 쉽게 논문의 내용도 설명하고, 그 논문의 내용을 경영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 그걸 짤막하게 설명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주로 많이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경영 기사나 그 논문은 이 각각의 그 에피소드 설명란에 링크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것을 좀 참조하시면 나중에 더 자세한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는 아주 짧을 것 같은데요. 약 한 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화면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음성 위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화면에는 그 설명하는 내용을 요약한 그런 문장을 주로 적을 테니까요. 그 라디오를 듣듯이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못생긴 얼굴을 따로 찍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간 유정식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사장과 임원을 어떻게 뽑아야 할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CEO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없죠. CEO를 보좌할 부사장하고 여러 임원들이 각자 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임원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고요. 그들이 그 사업의 성패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CEO는 이 각각의 임원들을 각각의 역할에 잘 맞도록 잘 뽑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어떻게 해야 잘 뽑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임원 채용이나 임원 승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이 전통적인 조직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기존에 해온 대로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막 조직을 구축하려는 그 스타트업이거나 기존의 그 조직 체계를 새롭게 혁신하려는 기업이라면 자리에 적합한 임원들을 어떻게 선발해야 하는지가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고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아무나 뽑아서도 곤란하겠죠. 실력이 곧 그 사람의 경영 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그 임원이라면 CEO를 대체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CEO가 그 자리를 비우거나 이 어떤 사정으로 물러날 때 그 자리를 바로 채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CEO에 준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한 실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이 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경영자로서의 적합성, 바로 이것이 여러분께서 임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쇄 창업자이자 투자자인 이 크리스토퍼 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기준이 이 임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영업 담당 부사장을 뽑는다고 하면 CEO는 그 회사의 매출 증대를 이끌고 그 사업 성장에 기여할 그럴 사람을 찾겠죠. 근데 그 영업 담당 부사장은 이런 CEO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연 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영업 관련한 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 인력들과 어떻게 영업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판매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연 그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바로 투입이 가능한 그런 임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신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사람을 채용하면 CEO가 일일이 그걸 다 알려줘야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피곤할 거고, 이 영업 담당 부사장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그 CEO의 지시에 따르는 그런 그 일반 직원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산업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하라입니다. 이 부사장 정도, 임원 정도의 직책이라면 당연히 산업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산업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CEO가 부재 중일 때 빠르게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산업 전반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 산업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크리스토퍼 존스는 조언하고 있어요. 시장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 조직의 구성원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줄 아는 사람이 임원이 되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산업 지식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조직 문화에 잘 맞는 사람을 채용하라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조직 문화랄 게 별로 없고 현재의 그 조직 문화가 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새롭게 혁신하고 싶다면 그 새로운 조직 문화를 창조할 줄 아는 사람을 채용하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조직 문화와 맞지 않는 사람을 뽑았을 때 이 조직이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점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혹은 또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그 회사 내에서 이 어렵사리 구축했더라도 그게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간이죠. 이 새롭게 뽑은 임원이 이 오히려 그 조직 문화의 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권한이 큰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데 열린 마음을 갖는 임원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원들은 이 구성원들에게 이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따르도록 이끌지도 못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겠죠. 이 바람직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지도 못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도 못한다.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급들을 채용할 때 이 조직 문화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조직 문화를 추구하는지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CEO 혼자서 모든 조직의 일을 관장할 수는 없겠죠.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 회사의 일하는 방식, 즉 문화에 적합하면서도 이 각자 이 자신만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서 적합한 사람입니다. 뭐 조직 문화에 적합하더라도 그냥 그 조직 문화에 순응할 뿐 자기 생각이 없는 그런 임원이면 또 곤란하겠죠. 이런 문화 적합성하고 각자의 전문성, 그 다음에 산업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략적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루 갖춰진 그런 임원이 조직의 그 CEO를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이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사람을 많이 채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